어도비 포토샵 CC 2019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이제 포토샵의 이제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학습을 하면서 레이어와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죠. 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역시 레이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 밖에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도구 툴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는 바로 브러쉬 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먼저 이제 테스트할 새로운 PSD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가로 세로 이제 1280 정도 되는 해상도로 해서 바로 72 레졸루션을 갖고 있고 바탕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PSD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왼쪽에는 이제 도구 툴 중에 보게 되면 바로 브러쉬 툴이 있죠. 도구 툴, 이 도구 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윈도우에 보게 되면 바로 툴 부분이 있습니다. 툴 부분이 지금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사라지게 되죠. 윈도우에 있는 툴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 중에서 보면 이제 바로 브러쉬 툴이 있는데 단축키가 바로 B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간단한 프리뷰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브러쉬 어떤 붓질을 통해서 무언가를 페인팅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축키 B키 그러면 이제 브러쉬 툴이 이제 실행이 되고 컷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동그란 서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키보드 상에서 캡스룩 키가 켜져 있으면은 이렇게 캡스룩 키가 켜져 있으면은 브러쉬 컷의 모양이 이렇게 십자 크로스 모양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브러쉬의 동작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단지 그냥 이 컷의 모양이 이 십자 크로스로 바뀔 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십자 크로스 형태로 작업하는 것이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서클 모양의 디폴트 브러쉬 컷 모양을 봐야 할 경우에는 캡스룩 키가 켜져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캡스룩 키를 끄게 되면 정상적인 디폴트의 브러쉬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상단에 보게 되면 이제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아마도 이제 디폴트 상태에서는 이 모양이거나 이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사이즈 속성 값을 통해서 이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작게 크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축키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 상에 보게 되면 이제 괄호 버튼 있죠. 소괄호, 대괄호가 붙어 있는 왼쪽 소괄호, 오른쪽 소괄호를 이렇게 사용해서 역시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모양대로 그대로 페인팅이 되죠. 페인팅이 되는 이제 지금 색상은 이 포그라운드 쪽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컬러가 이와 같기 때문에 그 색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색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Set Foreground 부분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이제 이 컬러 피커를 통해서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역시 페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바로 이쪽에는 이제 컬러 부분이 있죠. 역시 이제 컬러 부분이 바로 F6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체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특정한 색상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역시 페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의 이제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사이즈 속성을 이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 S키를 눌러서 툴에서 빠져나옵니다. 아까와 같이 이제 키보드 상에 있는 대괄호, 소괄호, 이 왼쪽, 오른쪽 소괄호 키를 사용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역시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특정한 단위로 이렇게 스케일이 작아지거나 커지도록 되어 있죠.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그 부드럽고 정밀하게 스케일링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이제 클릭 좌우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브러쉬의 사이즈를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정밀하게 그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오른쪽 마우스 좌우 클릭 드래그. 작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라인을 얇게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컨트롤 알트 오른쪽 마우스 좌우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그 큰 사이즈로 페인팅을 할 수 있죠. 한 가지 이제 그 유념할 부분이, 이 브러쉬 사이즈를 이제 많이 키우게 되면은 이 브러쉬 페인팅 하는 스피드가 많이 좀 느려집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성능이 좀 빠르면은 이 반응이 되는 피드백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브러쉬의 사이즈를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전반적으로 스피드가 좀 많이 느려집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기본적인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려져 있는 상태를 다시 이제 모두 다 지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언두를 하면 되는데, 히스토리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 이제 그 최초의 뉴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제 그 Shift 키와 백스페이스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바로 Shift 백스페이스, 그러면 이제 그 필 기능이 나타나게 되죠. 이 필 기능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색상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이제 이 포토샵 문서 특정 레이어에 임의의 색상을 한꺼번에 채워준다는 얘기죠. 흡사 이제 그 우리가 앞서 과정에서 배운 바로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해서 특정한 색상을 한꺼번에 채우는 것과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에 보게 되면 포그라운드 컬러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그럼 이제 그 상태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시 Shift 백스페이스,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선택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핑크에 가까운 보라색인데 그 색상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임의의 컬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상을 지정해서 역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보면 이제 이미 어떤 그런 패턴들이 보이죠. 이런 패턴을 대신 채워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그런 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화이트로 지정해서 바로 블랙, 화이트, 50% 중간 회색 미리 준비가 되어 있죠. 화이트로 선택해서 모드는 노멀, 불투명도로 100%로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채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속성을 좀 건드려서 작업을 해보죠. 일단은 저희 이 컬러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조금 키워서 이 정도로 배치를 해놓죠. 이제 그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부분을 클릭해 보면 기본적인 이제 그 사이즈, 이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반경이 되겠죠. 단위는 기본적으로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니스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이제 그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외곽 쪽의 그 경계선을 얼마만큼이나 딱딱하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브러쉬가 이렇게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외곽 쪽이 상당히 이제 부드러운 그런 톤을 갖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브러쉬질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느낌, 경계선이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그런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드니스를 이제 이렇게 100%로 증가시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외곽선이 이렇게 딱딱한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양은 여기서는 보게 되면 이제 가지수가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일단 드래그를 해서 제너럴 브러쉬 타입, 또 드라이 미디어, 또 웻 미디어, 또 스페셜 이펙트 몇 가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제 윈도우 메뉴 보게 되면 이 브러쉬와 관련된 브러쉬 세팅, 브러쉬와 관련된 창이 따로 있습니다. 브러쉬 세팅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이 브러쉬 세팅이 나타나게 되고, 다시 브러쉬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브러쉬 창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 두 개의 이 패널을 통해서 역시 브러쉬의 구체적인 세팅 값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브러쉬 세팅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속성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켜져 있는 스무스ing 기능을 끈 상태에서 브러쉬 쪽으로 이동해서 기본 브러쉬 모양을 바로 제너럴 브러쉬 타입 중에 있는 소프트 라운드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적당히 줄여서 이런 식으로 지금 느낌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이때 브러쉬 세팅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 브러쉬 팁 쉐이프라는 부분이 있죠. 이 브러쉬 팁 쉐이프라는 얘기는 이 브러쉬가 실제로 물리적인 브러쉬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끄트머리에 모양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쉐이프 다이내믹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사이즈 지터라는 부분이 있죠. 일단 이제 지터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일정한 어떤 속정 값을 랜덤하게 흐트려 놓는 것을 지터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획의 느낌, 굵기, 이런 느낌들을 보면 시작과 끝 부분 모두 일정하죠. 그런데 이제 사이즈 지터를 이제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프리뷰가 나타나죠. 밑에 이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 크기를 좀 키워서 보게 되면 아까와 달리 이제 일정하지 않죠. 좀 줄여서 봤을 때도 역시 약간씩 보게 되면 이제 얇은 부분도 있고 두꺼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미니엄 디아미터를 통해서 가장 이제 작은 사이즈 영역의 크기를 기본 반경을 얼만큼 크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글 지터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각도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브러쉬가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수채화 붓이라든가 유화 붓을 보면 이제 각도에 따라서 붓의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앵글 지터를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브러쉬질을 했을 때 각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느낌이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마우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와콤사에서 나오고 있는 태블릿을 사용해서 지금 페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긴 하는데, 보다 부드럽고 정밀한 페인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우스보다는 이 태블릿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언두. 비슷한 개념으로 라운드리스 지터, 경계선 부분을 지금 라운드리스 지터가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경계선이 전부 다 경계선이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있죠. 많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지그재그한 그런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역시 사이즈를 좀 키워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알 수 있죠?
각각의 이제 그 어떤 효과를 이제 적용했을 때 이제 컨트롤 부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프로 되어 있죠. 페이드로 하게 되면 이제 경계선 부분을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끄트머리 부분이 어떻게 되죠? 살짝 이제 좁아지죠. 이번에는 다이얼, 그럼 이제 끝 부분이 이제 동그란 형태가 될 것이고, 펜 프레셔를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와콤 타블렛과 같은 그런 타블렛 펜을 쓰고 있을 경우 그 펜이 가지고 있는 압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압력을 좀 세게 누른 상태에서 약하게 누른 상태에 따라서 지금 모양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약하게 줬을 때, 좀 세게 눌렀을 때 느낌이 조금 지금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의 펜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어떤 브러쉬 모양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펜 틸트는 펜의 어떤 기울기에 따라서 펜을 쓰고 있을 때 그 기울기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달라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스캐터링을 보죠. 스캐터링 값을 이제 적당히 적용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인 그 붓의 모양이 이렇게 흩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마치 이제 점을 찍듯이 흩어지는 그런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 효과는 역시 이렇게 경계선을 보면 이렇게 마치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한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질감으로 바뀌게 되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스프레이 페인팅 같은 그런 느낌이 필요할 경우 이 노이즈 옵션을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듀얼 브러쉬. 듀얼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러쉬의 모양이 이중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서 이 타입을 하나 선택을 해놓고 스페이싱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브러쉬가 자세히 보면은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과 기준점이 연속해서 이어져 있는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간격을 좁게 했을 때는 연속적으로 부드러운 형태를 띠게 되고, 간격을 넓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그란 기준점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이제 스캐터는 흐트려 놓는 거죠. 기준되는 정렬 위치를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브러쉬의 모양이 이중으로 지금 모양이 만들어진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죠. 이 타입을 바꿔보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선택한 이 소프트 라운드라는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에 바로 이 듀얼 브러쉬 안에서 선택한 질감이 같이 이제 오버레이 되어 있는,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 브러쉬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모양들 있죠. 물론 이제 그것은 가상의 모양이지만은 그런 모양에 대한 세팅은 바로 브러쉬 세팅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브러쉬가 칠해지고 있는 기본적인 색감의 강도, 기본적인 이제 불투명도는 바로 이제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드와 옆에 있는 오퍼시티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멀 모드로 되어 있죠. 나머지 이 모드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따로 제가 정리를 할 거고, 일단은 노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퍼시티를 통해서 이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투명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약하게 오퍼시티를 적용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연한 그런 색감으로 결과적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죠. 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오파시티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파시티 옆에 보면 이제 그 플로우라는 값이 있는데, 이 플로우 값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브러쉬를 이제 칠하는 그 스피드라든가 또는 이 펜 타블렛을 사용했을 때 스피드와 압력에 따라서 얼만큼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칠해지는가, 네,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흰색으로 채워놓고 지금 이제 플로우 상태가 100이죠. 일단은 듀얼 브러쉬 기능을 끈 상태에서 플로우가 100이고 오퍼시티를 100을 해놓고, 플로우가 이제 그 100인 상태에서는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나가는 그 스피드에 맞게끔 제대로 속도가 따라오면서 제가 지금 이제 그 펜 타블렛을 사용해서 압력을 누르는 그 강도 맞게끔 브러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로우 값을 이제 낮춰놓고 그리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압력을 누르고 있는 또 그려나가는 그 스피드에 비해서 속도가 좀 떨어지면서 살짝 압력이 약해져서 희미하게 그려지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그 뭐 볼펜이라든가 연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힘을 좀 약하게 주고 그려나가면 그 농도가 약간 연해지게 되고, 좀 세게 누르고 그려나가면 훨씬 더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그 색상, 그 밝기도 많이 두터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플로우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플로우가 100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제 그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쭉 그려 나가는 대로 동등한 스피드와 동등한 압력으로 그 브러쉬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맨 끝에 보면 이제 그 바로 시메트리 기능이 있는데, 이 시메트리 기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이 밀러 페인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이제 누르고 있으면 이제 그 수직, 수평 또는 이제 양쪽 또는 대각선 특정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버티컬로 해놓고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V 체크를 눌러서 방향 설정을 확인해 줍니다. 또는 엔터키를 눌러서, 그러면 이제 그 시메트리 라인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브러쉬 타입을 이번에는 그 하드 라운드 프레셔 사이즈를 체크를 해주죠. 그러면은 브러쉬 세팅 쪽을 보게 되면 바로 펜 프레셔로 이제 설정이 되고 이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된다고 나와 있죠. 사이즈 지트를 살짝 좀 줘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좀 줄여서. 그래서 이제 한쪽을 이제 그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나머지가 이제 그 밀러 페인팅이 되는 그런 상태로 마치 이제 거울 반사가 돼서 그려지는 효과와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양쪽이 이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칭적인 그런 패턴을 그려야 할 경우 이 시메트리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메트리를 이제 끄기 위해서 바로 시메트리 오프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밀러 페인팅 없이 그대로 그려지게 되죠. 서클 타입으로 저 선택을 해서 컨펌, 그럼 이제 페인팅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이 서클 축을 따라서 계속 페인팅이 되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역시 대칭적인 페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폼 시메트리를 하게 되면 그 시메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이렇게 바꾸거나
또 크기를 바꾸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그 페인팅을 하게 되면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페인팅이 되죠. 저는 다시 새롭게 필 시메트리는 꺼놓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추가된 레이어는 이제 투명인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제가 검은색으로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또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또 그려보죠.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레이어 2번은 레이어 1번보다는 상위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브러쉬 질한 그 영역이 밑에 있는 부분이 가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브러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그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 합성 순서,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시각적인 그 순서 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레이어의 이제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역시 이제 각각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투명도의 영향을 그대로 또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투명하게, 불투명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각각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컬러 연산 모드 있죠. 이 연산 모드 선택에 따라서 그 색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에 따라서 좀 만들어지는 그 최종적인 색감이 좀 달라지고 있죠. 뭐 일단은 이제 지금 저는 노멀 모드를 기본으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그 흰색 바탕에 PSD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뭐 일반적인 그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페인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역시 사용할 수 있겠죠. 새로운 뉴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역시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만화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식으로도 역시 페인팅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개별적인 이제 그 레이어 구조로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T 해서 바로 브러쉬가 되어 있는 그 위치를 이렇게 포지션을 또 바꿔줄 수도 있겠죠. 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브러쉬 타입을 드라이 미디어 이런 타입으로 바꿔서 역시 이제 뭐 이 모양을 컨트롤 T 역시 뭐 이렇게 또 회전을 시키고 필요한 만큼 Alt 클릭 드래그해서 또 카피를 해서 회전을 시키고 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사진 위에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레이어로 페인팅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브러쉬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